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OBS 강좌를 준비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OBS에서 웹캠 소스를 불러오는 방법에 대해서 함께 알아봤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OBS에서 파워포인트 소스를 불러오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인터넷 방송을 진행함에 있어서 카메라 영상과 더불어서 이미지 소스 그리고 자막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활용해야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이럴 때에 우리가 뭐 좀 전문적인 그런 그 툴들을 다루지 못한다 하더라도 파워포인트만 다룰 수 있다면 이미지 소스들을 보여주거나 그리고 또 자막을 넣는다거나 하는 그런 기능들을 구현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오늘 함께 알아보게 될 텐데요. 먼저는 간단하게 파워포인트 소스를 불러오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고 다음 강좌를 통해서 파워포인트를 사용해서 자막을 넣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워포인트 소스를 불러오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준비해 주셔야 될 것이 파워포인트 자료를 준비를 해 주셔야 되겠죠. 자, 저 역시도 파워포인트 자료를 하나 준비를 했습니다. 저는 저희 교회에서 사용을 했었던 예배 파워포인트 자료를 간단하게 편집을 해서 준비를 해놨고요. 자, 이것을 활용을 해가지고 오늘 강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OBS와 파워포인트를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OBS를 실행해 주시면요. 자, 보시는 것처럼 지난번에 제가 강좌를 진행할 때에 웹캠 소스를 지금 불러와 있는 그 상태로 지금 화면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 파워포인트를 열도록 할게요. 자, 파워포인트 자료가 열렸습니다. 자, 이렇게 파워포인트 자료가 열렸으면 F5번 키를 눌러서 슬라이드 쇼, 전체 화면 슬라이드 쇼를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F5번 키를 눌러서 이제 슬라이드 쇼를 진행을 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다시 OBS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OBS로 돌아가려고 하면 여러분 Alt 탭 키를 눌러주시게 되면요. 여러분들이 열어놓은 여러 가지 창들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 중에서 OBS를 찾으셔서 클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아까 화면에서처럼 자, Alt 탭을 누른 상태에서 Alt를 계속 누르고 있으시면은 지금처럼 이 목록이 그대로 유지가 돼요. 자, 이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윈도우, 원하는 창을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보셨던 그대로에서 이제 제가 추가적으로 파워포인트 소스를 불러오기 위한 장면을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지난 시간에 뭐 잠깐 말씀드렸지만 OBS를 잘 다루기 위해서는 이 하단에 있는 장면 목록, 소스 목록 이런 부분들을 잘 이해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자, 오늘도 여러분들 한번 이 부분 유심히 살펴보시고 파워포인트를 어떻게 불러오게 되는지 한번 함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장면 목록을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제가 파워포인트라는 이름으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워포인트라는 장면이 만들어졌고요. 자, 이 장면을 만들게 되면 그 다음 우리가 해야 될 게 바로 소스를 추가하는 부분이 되겠죠. 자, 소스 목록을 다시 한번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워포인트 슬라이드 쇼를 비롯해서 여러분들이 보여주고자 하는 여러 윈도우들을 보여줄 수 있는 방법들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는 디스플레이 캡처라는 방식이 있고요. 또 하나는 윈도우 캡처라는 방식이 있습니다. 디스플레이 캡처의 경우는 여러분들의 모니터에서 보여지고 있는 모든 그 화면들을 캡처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파워포인트를 캡처할 때 디스플레이 캡처를 사용을 하신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여러 대의 모니터를 사용해서 특정한 모니터 한 대의 파워포인트 슬라이드 쇼를 재생하고 있을 때는 이 디스플레이 캡처가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하지만 모니터를 한두 대만 이용을 해서 이 OBS 방송을 진행하면서 파워포인트까지 같이 이용을 한다 그러면은 아무래도 한 모니터, 두 대의 모니터에서 특정 창이 열렸다가 닫혔다가 하는 그런 장면들이 계속 복잡하게 진행될 경우들이 많아지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때는 디스플레이 캡처보다는 특정한 창,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여주고자 하는 특정한 윈도우만 선택하는 윈도우 캡처 기능이 더 유리할 수 있다라고 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자, 윈도우 캡처가 선택되어야만이 지금 보고 있는 것처럼 OBS 창이 나타나 있다 하더라도 백그라운드에서 실행되고 있는
파워포인트 슬라이드 쇼가 캡처가 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윈도우즈 캡처를 클릭하도록 하겠습니다. 윈도우즈 캡처의 이름도 여러분들 뭐 원하시는 대로 부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PPT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소스를 선택을 하고 나니까 자, 보시면은 이제 특정한 화면이 나오게 되는데 여러분 이 화면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OBS 화면이 지금 나타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걸 보여주려고 하는 게 아니고 파워포인트 슬라이드 쇼를 보여줘야 되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이것을 지정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하단에 윈도우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윈도우라는 부분을 자, 클릭을 해 주시게 되면 자, 여러 가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윈도우 목록이 나타나게 되는데 자, 그 중에서 파워포인트 슬라이드 쇼 저는 특별 새벽 기도회라는 이름으로 되어 있는 파워포인트를 이제 선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여전히 선택이 되어 있지만 보여지는 이미지는 슬라이드 쇼가 보여지는 게 아니고 지금 OBS가 보여지고 있잖아요. 자, 이 상태로 혹여나 여러분들이 나타나신다면 당황하지 마세요. 어떤 분들은 바로 나타나실 수도 있어요. 자,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당황하지 마시고 이때는 바로 밑에 캡처 방식 부분을 보시면은 현재 자동으로 되어 있죠. 자, 이 부분을 클릭을 하시면은 밑에 윈도우 7 혹은 그 이상 버전을 선택할 수 있는 메뉴가 있고 또 윈도우 그래픽 캡처라고 해서 윈도우 10 혹은 그 이상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자, 저 같은 경우는 윈도우 10 OS를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자, 이 부분을 클릭해 보겠습니다. 자, 이 클릭하고 나니까 제가 먼저 실행을 했던 그 파워포인트 슬라이드 쇼와 같은 화면이 이제 나타나는 걸 확인할 수 있게 되죠. 자, 여러분들도 만약에 윈도우 캡처에서 파워포인트 슬라이드 쇼를 선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의도한 화면이 나타나지 않을 경우에는 캡처 방식을 변경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확인 클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는 현재 사용하고 있는 이 모니터가 1920-1080의 FHD를 지원하는 모니터가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슬라이드 쇼 자체도 1920-1080 해상도로 출력이 되고 있는 거죠. 1920-1080 그 사이즈를 그대로 캡처를 해오니까 저의 그 캔버스, FHD 캔버스 상에 그대로 지금 꽉 찬 화면으로 구성이 되게 되어 있죠. 근데 경우에 따라서는 여러분들은 1920-1080의 FHD 방송을 하려고 캔버스를 만들어 놨지만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모니터 환경이 이 해상도를 지원을 하지 않아서 슬라이드 쇼를 하더라도 해상도가 FHD에 못 미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은 이런 사이즈로 나올 수도 있게 되는 거죠. 자, 이럴 때 우리가 이 화면 채우는 방법 알아봤었죠? 소스에 오른쪽 마우스 클릭을 하시고 변환에 가신 다음에 채우기를 클릭하시게 되면 캔버스 상에 그대로 꽉 채워지는 이미지로 표기되는 거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이 방법을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의도한 대로 이제 소스도 불러왔고 그다음에 화면 사이즈도 지정이 완료가 되었으면 그 다음에 해야 될 부분들은 이제 더 이상 이 소스가 틀어지지 않도록 방송 중에 혹시 우리가 잘못된 클릭으로 인해서 화면 소스가 변형이 발생하지 않도록 자물쇠를 채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우리는 두 가지 장면을 운영하게 된 것입니다. 웹캠 장면과 파워포인트 장면. 자, 이렇게 이 두 가지만 운영을 하더라도 실시간 방송 가운데서 카메라 영상과 이미지 정보라든지 텍스트 정보라든지 이런 것들을 충분히 전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들이 파워포인트와 또 OBS를 같이 연동을 해서 방송을 진행하시고자 한다면은 우선은 최소한 2대 이상의 모니터를 사용할 것을 권장드립니다. 한 대로 하기에는 그 윈도우 간에 넘나드는 부분들이 자유롭지 않은 분들 같은 경우에는 하다 보면 계속 엉키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다 자연스럽게 방송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꼭 멀티 모니터를 사용할 것을 권장드립니다. 자, 이렇게까지 하시면 여러분들 파워포인트 불러오는 거 가능하겠죠? 네. 자, 오늘 강좌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자, 다음 강좌에서는 크로마키를 이용해 가지고 자막을 카메라 화면과 겹치게 동시에 이제 보여주는 그런 방법들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